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농구 토토 승호패 20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과 농구 승호패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적중 내역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농구 승호패 19회차 전체 공개 조합픽이 2등에 적중했습니다. 9번 가스공사 모비스 경기만 잡아냈다면 1등까지도 가능했던 회차였고 5가 나왔던 4경기를 모두 적중하면서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구매 금액을 줄인 멤버십 조합픽도 3등에 적중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고 이로써 18회차 3등, 16회차 3등에 이어 19회차도 2등에 적중하면서 농구 승호패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토와 농구 매치 및 스페셜 적중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프로토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건 NBA 프로토인데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13일 동안 멤버십 공유 조합픽이 12번 적중했고 이 중 주력과 부주력 조합픽이 모두 적중한 올킬이 6번이나 나왔을 정도로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WBC 개막 이후 야구 조합픽도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및 국내 축구, 국내 농구와 국내 배구 조합픽들도 적중을 이어가면서 스포츠 모든 종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 3월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카페에도 가입하실 수 있는데 카페 한정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농구 매치와 W 매치, 스페셜 조합픽들도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점점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30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칼 앤서니 타운스와 오지 아누노비가 31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미칼 브리지스와 조시 하트, 팀의 핵심 포워드들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브런슨과 아누노비, 타운스 3인방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핵심 벤치 자원인 조던 클락슨의 득점력도 살아나면서 주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이번 인디애나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뉴욕의 홈 경기라면 브런슨이 결장한다고 해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미러키전을 패배하면서 1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는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지난 시즌 NBA 파이널에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고 올 시즌 역시 수술 후 재활에만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템포 쉬어가는 시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5승 29패,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인디애나고 현재 파스칼 시아캄을 비롯해 앤드류 네마드와 에런 니스미스, 이비차 주바치와 TJ 맥코넬 등 핵심 선수들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뉴욕 원정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직전 인디애나전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1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벤치 에이스 바비 포르티스도 29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확실히 야니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경기력 편차가 상당히 큰 미러키인데
다만 직전 인디애나전 3쿼터경 야니스가 덩크 후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클리블랜드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부상 이후 바로 코트를 떠나지 않았을 만큼 부상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번 경기 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야니스가 이번 클리블랜드전 결장한다면 밀워키로선 상당히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댈러스와의 2연전에서 1승 1패를 거두면서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5승 5패를 기록 중이고 이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은 6위로 공격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은 17위로 확실히 공격에 비해 수비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댈러스전 부상으로 장기 결장을 이어오던 팀의 핵심 맥스 스트러스가 부상 복귀전을 치렀고 복귀전부터 높은 야투율과 더불어 3점슛 6개 포함 24득점, 맹활약을 펼친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야투 기복이 다소 아쉽지만 여전히 제임스 하든과 도노반 미첼, 백코트 듀오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 3인방이 제 몫을 해준다면 밀워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 기준 1승 4패,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3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특히 디펜시브 레이팅은 29위까지 떨어지면서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오전 팀의 부동의 에이스인 앤서니 에드워즈가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이번 피닉스전 결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고 벤치 에이스 나즈리드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불가피한 미네소타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피닉스에게 2전 전패, 모두 원포제션인의 접전 구도 속에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또다시 클러치 상황이 온다면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토요일 토론토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고 화요일 보스턴 원정에 이어 수요일 미네소타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가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커는 3월 출전한 7경기에서 평균 29.6득점을 기록하면서 슛감을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복의 대명사인 제일런 그린도 3월 들어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린은 최근 7경기 기준 평균 25.1득점을 기록하면서 딜런 브룩스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슨 앨런과 로이스 오닐, 콜린 길레스피 같은 3점슛 능력을 갖춘 슈터들이 두루 포진되어 있는 피닉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미네소타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연장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팀의 에이스 니콜라 유키치가 4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폼이 올라온 모습이고 에런 고든과 캠 존슨, 팀의 핵심 포워드들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다시 완전체 전력을 갖춘 덴버입니다.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덴버이기 때문에 핵심 선수들 다수가 결장 중인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맥시가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3주 후 재검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엘 엠비드 역시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 역시 결장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핵심 선수들 다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가운데 퀸튼 그라임스와 VJ 에치컴,
저스틴 에드워즈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 브루클린과 포틀랜드를 연달아 잡아냈지만 냉정하게 완전체 전력을 갖춘 덴버를 상대로 원정에서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따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유타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 최근 5경기 4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마 드로잔이 41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는데 드로잔은 최근 3경기 기준 평균 35.7득점을 기록하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록한 승리의 상대들이 유타와 인디애나, 시카고 같은 소위 탱킹 팀들이었고 세크라멘토 역시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잭라빈 같은 핵심 선수들이 시즌 아웃되면서 사실상 올 시즌을 일찌감치 마감한 팀이기 때문에 현재 서부 컨퍼런스 2위로 대권을 도전 중인 샌안토니오를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샬럿전을 승리했고 화요일 LA 클리퍼스 원정에 이어 수요일 세크라멘토 원정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2월 초부터 말까지 파죽의 11연승을 질주하면서 최근 리그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샌안토니오고 연승이 끊긴 뒤 치러진 7경기에서도 6승 1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한 단계 더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웬비를 필두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서부 컨퍼런스 2위를 기록 중인 샌안토니오입니다.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4위와 더불어 디펜시브 레이팅도 3위일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핵심 선수들 다수가 결장 중인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샌안토니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SK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SK전에서는 11점차 대승을 거뒀던 KT지만 직전 SK전은 리바운드를 16개나 더 내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공격과 수비 리바운드를 각각 8개씩 더 내줬던 KT고 김선영이 4득점으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루키 강성욱이 꾸준하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두원과 문정현의 경기력도 올라온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용병 데릭 윌리엄스도 기복은 있지만 확실히 폭발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홈에서 DB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DB는 직전 LG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 휴식기 이후 치러진 5경기에서 1승 4패,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팀 에이스 이선 알바노가 기복이 심한 모습인데 경기가 잘 풀리는 날에는 3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무난히 풀릴 때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지만 직전 LG전처럼 얕은 한조를 보이는 날에는 한 자릿수 득점을 기록할 때도 많기 때문에 이 알바노의 기복에 따라 DB의 경기력도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병 헨리 앨런스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알바노보다는 확실히 기복이 적은 모습이지만 최근 DB는 앨런슨과 알바노, 용병 듀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오랜만에 정효근과 최성원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둘이 33득점을 합작했기 때문에 이번 KT전 역시 이 두 선수가 용병 듀오의 득점 부담을 덜어준다면 DB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얼마 전 팀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딛고 10개월 만에 복귀에 성공했는데 복귀 후 출전한 4경기에서 평균 19.8득점, 리바운드도 평균 8.5개를 잡아내면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슛감과 경기력이 100%가 아닌 모습이지만
코트에서 충분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테이텀의 경기력은 점점 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올 시즌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게 된 보스턴입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2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전체 5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주전들이 대거 결장 중인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뉴욕전을 패배하면서 5연패, 최근 10경기 기준 2승 8패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베테랑 지미 버틀러가 시즌 아웃되면서 전력 손실이 극심한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이적생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부상에서 복귀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브랜딘 포젬스키와 퀸튼 포스트, 구이 산토스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의 활약만으로는 테이텀이 돌아오면서 완전체 전력을 갖춘 보스턴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뉴욕 원정을 떠났다가 목요일 홈으로 돌아와 포틀랜드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인데 올 시즌 인디애나의 백투백 성적은 3승 8패로 백투백 경기에서 고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출전이 불투명한 핵심 선수들을 수요일 뉴욕 원정 경기에서 쉬게 하고 목요일 홈 경기인 포틀랜드전에 출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선수들이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면 인디애나 쪽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필라델피아전을 패배하면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이어갔습니다. 당초 주전들이 대거 빠진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핵심 선수들이 얕은 완조를 보이면서 경기를 내준 포틀랜드입니다. 그래도 팀의 에이스 데니 아브디아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베테랑 제라미 그랜트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인디애나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20점차 대승을 거뒀고 당시 경기에서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포틀랜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포틀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포틀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팀의 코어 자원이었던 코비 화이트와 니콜라 부세비치를 모두 트레이드하면서 전면적인 리빌딩에 들어간 시카고이기 때문에 승리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듯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팀의 야전 사령관 조시 기디와 데뷔 2년차 팀의 신성 마타스 부젤리스의 기량은 확실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 나머지 젊은 선수들도 출전 기회를 많이 얻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올 시즌 토론토를 상대로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인 시카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이 리빌딩에 들어간 만큼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토론토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이 34득점, RJ 베럿이 27득점, 원투펀치가 도합 61득점을 합작했고 센터 야코퍼들도 21득점 18리바운드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확실히 잉그램과 베럿의 폼이 살아나면서 토론토의 경기력도 동반 상승하고 있고 베테랑 빅맨 퍼들도 동부 1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올 시즌 가장 많은 18개의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시카고를 상대로 이전 전승을 기록 중인 토론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토론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토론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피닉스전을 치르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유타와 경기를 갖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미네소타의 백투백 성적은 6승 5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동 부담이 없는 홈 백투백 경기인데다가 수요일 피닉스전에서 결장이 유력한 앤서니 에드워즈의 복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요일 유타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기간 멤피스로부터 제런 잭슨 주니어를 영입하면서 다음 시즌을 노려보고 있는 유타인데 현재는 이 제런 잭슨 주니어를 비롯해 라우리 마카넨과 키온테 조지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면서 리빌딩을 위한 탱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크게 승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나마 최근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몇몇 선수들도 현재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미네소타 원정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뉴올리언스인데 최근 5경기 기준 3승 2패,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7위와 더불어 디펜시브 레이팅 13위로 뉴올리언스 기준으로는 준수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 주전 가드 디존테 머레이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머레이는 직전 휴스턴전 35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고 자이언 윌리엄슨과 트레이 머피 3태, 원투펀치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연승이 끊긴 것과 더불어 팀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수요일 샌안토니오전 결장이 유력한 상황인데 목요일 뉴올리언스전에는 출전이 가능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레너드가 클리퍼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레너드의 출전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다리우스 갈랜드와 베네딕트 베서린, 이적생 듀오의 경기력이 올라왔고 존 콜린스도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만약 레너드가 결장한다고 해도 뉴올리언스를 상대로는 클리퍼스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뉴올리언스 쪽 이변 대비와 더불어 클리퍼스의 승리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패배하면서 7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제런 잭슨 주니어를 유타로 트레이드하면서 전면적인 리빌딩에 들어간 멤피스고 현재 자모란트를 비롯한 핵심 선수들 다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보여주고 있는 연패 흐름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덴버 상대로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인 멤피스이기 때문에 핵심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완전체 전력을 갖춘 덴버를 상대로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필라델피아전을 치르고 목요일 멤피스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덴버의 백투백 성적은 10승 5패로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멤피스를 상대로 백투백 여파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체급 차이를 바탕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패배하면서 지난 클리블랜드전 대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지 마샬이 32득점을 기록했고 쿠퍼 플래그와 PJ 워싱턴이 39득점을 합작했지만 뉴올리언스에게 129점이나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15경기 기준 4승 11패,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8위, 디펜시브 레이팅 25위로 공수 양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 시즌 애틀란타와의 첫 맞대결에서 12점 차 대패를 당했던 댈러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애틀란타는 직전 올랜도전을 승리하면서
10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3점슛 9개 포함 41득점, 커리어 하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고, 팀의 에이스 제일런 존슨도 24득점 15리바운드 13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 8위로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디펜시브 레이팅은 1위로 수비가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이번 댈러스전도 기본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틀란타의 연승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홈 5연전 이후 떠나는 첫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과는 별개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과 흐름만 놓고 보면 원정팀 애틀란타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틀란타의 연승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고, 이런 팀들은 승 5패에서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셔서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영상을 제작 중인 화요일 오전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이고, 연이어 목요일에도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홈팀 휴스턴은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뉴올리언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홈 경기 3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팀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32득점을 기록했고, 아멘 탐슨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39득점을 합작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주전 센터 알페렌 센군이 등 쪽이 불편해 화요일 레이커스전에서 결정했는데, 이번 목요일 경기 역시 센군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23승 9패, 확실히 홈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휴스턴이고, 시즌 후반기만 되면 체력 이슈가 있었던 베테랑 듀란트가 퍼지지 않고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인 레이커스는 최근 5연승과 더불어 10경기 기준 8승 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로 공격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의 폼이 상당히 좋은데, 돈치치는 최근 8경기 기준 평균 34.1득점을 기록하면서 레이커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스틴 리브스도 3경기 연속 3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슛감을 완전히 찾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휴스턴전도 돈치치와 리브스, 원투펀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농구 토토 승 5패 20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